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포스코 최신 기출 유형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포스코 그룹의 인적성 검사의 기출 문제 유형들과 이론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권두부록으로 나온 것이 최신 기출 유형들인데요. 인적성 검사 중에서도 언어이해 부분에서 어떤 유형들 나오는지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단어의 의미 관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계가 기억과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없이 기억, 니은 이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 맹인들 할 때 쓰는 그 맹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무결한 거는 흠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의 관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2, 3, 4번도 이 단어만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는 언어의 분화체로서, 자, 방어는 사투리죠. 그래서 언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하관계 혹은 포함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에 방언이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패소와의 평가절상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은 미정상태이다. 자, 기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으므로 얘는 반의관계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같은 반의관계 우선 체크를 하고요. 세 번째, 보수파, 개혁파 사이에 마찰이 심해. 자, 이 마찰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갈등, 알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뒤에 알력 역시 유의관계로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딪히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중 삼중의 인격을 가진 자는 자, 삼중이 되어 모순과 당착을 일으킨다. 자, 모순은 창과 방패라는 뜻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걸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자성어 중에서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모순의 뜻을 가진 유의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중심 내용은요,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글이 길어도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락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특종을 잡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정치적 지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자, 첫 문장에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특종을 잡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구독자들은 언론사와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이 같다고 느끼면 더 많은 후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왜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이유죠. 보통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은요, 앞 문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심 문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한언론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자체적인 수익 없이 구독자들의 후원을 통해 유지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자, 앞에 이야기에서 초점이 대한언론으로 넘어갔네요.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 언론에 광고할 회사를 찾기 쉬운 것도 아니고 광고를 수주해도 수익성이 낮은 실정이니 사실상 구독자들에게 받는 후원금이 대한 언론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된다. 따라서 결론의 접속사가 나왔죠. 대한언론에게 후원금을 많이 받아내는 전략이 곧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대한언론에겐 후원금을 많이 받아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 전략은 어디서 왔어요? 바로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여기에서 온 거겠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대한언론이 정치성을 띠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바로 대한언론이 정치성을 띠는 이유 후원금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 전체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언론사에 대한 기부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언론사 전체를 핵심적으로 놓을 수도 없고요. 기부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대한언론에 대한 지원 확대는 여기에서 한 단락 더 나가서 있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하므로 정치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주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대한언론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 안에서 우리가 중심 내용으로 찾을 수 있는 거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글의 흐름상 기억, 니은에 들어갈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맥 안에서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기억에 있는 요 첫 번째 요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물길이 많은 도시다. 도심 한가운데 청계천이 흐른다. 도성의 북쪽 백악산, 인왕산, 남쪽 목멱산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청계천으로, 자, 이 흐르는 물들이 전부 다 청계천으로 합쳐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 나와 있는 걸 먼저 볼게요.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함류가 적절하겠습니다. 전파는요, 널리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기저기 여기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청계천으로 함유됐다가 적절하겠죠. 자, 니은의 문장 볼게요. 서울의 옛 길은 20세기 초반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자, 변하지 않고 기존의 거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유지되었다가 있네요. 정착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여기 터를 잡고 머무르는 게 정착이고요. 전래는 예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맥 내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필요한 단어의 뜻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문맥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자, 순서 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문장들에 오는 요런 지시어나 접속사가 전부 다 가능하고요. 자, 첫 문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준다. 자, 그래서 화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요. 예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먼저 요 정도죠. 먼저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지시어들, 접속어들을 골라내면요. 먼저, 마지막으로 요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큰 틀을 보자면 먼저가 우선 있고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 부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기억부터 미음의 이 예시로 나온 것들을 보면요. 기억은 예컨대로 시작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나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서 미처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미음은요. 우리 처음에 둘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드라마의 경우입니다.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이 겪는 이야기를 보여주므로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자, 드라마는 먼저 나온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교양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들로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어 놓고 그 안에 이 다큐멘터리에 해당하는 예시로 기억이 들어간 거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요. 또한 산악등반이나 오지탐험 다큐멘터리, 여기도 다큐멘터리에 해당이 되므로 니은 뒤에 또한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 순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문제인데요. 주제도요, 중심 내용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두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을 찾다 보면 전체 주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1단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학교에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은 어문 규범을 교육받고 학습한다. 어문 규범은 언중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공통된 기준이며 사회적으로 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화제 어문 규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로 역접이 되면서 문제점이 나와요.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현실에서 언중들이 이와 같은 어문 규범을 철저하게 지키며 언어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현실과 어문 규범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주장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자, 결국 화제는 어문 규범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노력들이 아마 다음 단락에 이어져야 할 거예요. 최근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따라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문 규범을, 자, 첫 번째 주장입니다. 폐지하고 아예 언중의 자율에 맡기자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어문 규범의 총칙이나 원칙과 같은, 자, 두 번째 주장,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항목은 사전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요, 둘 다 반대합니다. 어문 규범을 부정하는 주장이나 사전으로 어문 규범을 대신하자는 앞의 주장을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전자의 경우 언어의 생성이나 변화가 언중 각각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 오히려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고, 후자는 우리나라 사전 편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문규범의 모든 역할을 사전이 담기엔 무리가 있으며 언어윤실의 다양한 변화를 사전에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의사소통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어문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얘는요, 철저히 지키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뒷단락에 자신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겠지만 우선은 어문규범을 철저히 지키자는 아니에요. 언어윤실과 어문규범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 두 단락만 가지고 주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주장이고,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새로운 주장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노력까지는 괜찮아요. 빠르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어문규범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자, 글쓴이가요 폐지 자체를 이야기한 건 아니죠. 언어의 변화와 생성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것도 변화와 생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들을 자제시키거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제로 이 두 단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